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무엇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 실현적 욕구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다양한 형태의 영적 아이디어에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아 실현을 완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신을 현실화할 잠재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소는 자신을 실현시킬 수 없고 원숭이도 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여성들에게 영적인 접근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미 열려있지만 앞으로 10년 안에만큼 더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접근에 열려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배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여성들이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선 환생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항상 아이가 어떤 종류의 사고, 어떤 작은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부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거나 심지어 이 삶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이전에 살 수 있었고 과거 삶에서 카르마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이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사건들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글쎄, 내 아이의 지난 생애에서 온 카르마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 영적 전통에 따라 이 카르마가 물리적이 되기 전에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상승 마스터 학생들은 여러 해 동안 자녀들의 카르마를 변화시키기 위해 보랏빛 불꽃을 일으키는 디크리를 하면서 이 일을 해왔으나 더 많은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영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내 아이의 카르마가 물리적으로 되어 불행한 사건을 촉발시키기 전에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비록 그들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인지하거나 단어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다음과 같습니다. 왜 내 아이가 지금과 같은 모습인가? 우리는 단지 물리적인 특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가 아이의 성격, 다른 말로 아이의 심리에 매우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어떤 종류의 관계, 얼마나 친밀하고 개방적인 관계를 자녀들 중 한 명 또는 심지어 모든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의 중요한 측면은 물론 아이가 과거에 창조해낸 심리이고 이번 생으로 가지고 온 심리입니다. 그러나 물론 자녀와의 관계는 아이의 심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의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생에 열려 있을 때 과거 생에서의 어떤 특정한 경험, 즉 어떤 심리적 조건, 문제, 상처, 경향 등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특정한 반동 패턴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반동을 촉발시키는 버튼을 어떻게 누를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다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 내 아이와의 관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겠어. 이것의 원인은 내 아이의 심리에서 어떤 패턴, 어떤 상처, 어떤 문제가 있어야 하고 또한 나 자신의 심리에서 어떤 패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나는 이런 패턴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하나? 이것은 누가 먼저 죽든지 간에 나의 여생이나 아이의 일생 동안 계속될 나와 아이와의 관계에 한계를 둘 것인가? 아니면 이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물론 깨달음은 그 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다만 여러분과 자녀의 심리 둘 다를 바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심리를 바꾸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쉽고 쉬워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그들의 심리가 그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시작하지만 또 그 이후에도 모든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학에 의존한다는 깨달음에 대해 열려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심리를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심리를 바꿈으로써 자녀와의 관계도 여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어른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특정한 심리 상태를 극복하는 것을 돕는 것이 매우 어려울 몇몇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리를 볼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보기 전에 인생에 나가 어떤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억지로 시키려 한다고 느낄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물론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어머니가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아이들을 도우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신의 심리를 해결했을 때 아이에게 어떤 것을 강요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의 경우처럼 여러분 자신의 것을 다루지 않기 위해 여러분 아이의 심리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을 보면 어쩌면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어떤 일을 했고 어머니는 화를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화를 내지 않도록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도록 강요하려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반복하기를 원하는 패턴은 아닙니다.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아이의 심리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의 심리를 연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나 자신을 다루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이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의 눈에 박혀있는 티끌을 다루기 전에 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의 눈에 있는 들보를 다루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티끌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이들이 부모들보다 심리적인 문제들이 더 적은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부모보다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과 갈등이 있어왔고 지난 생애에 심각하게 상처 입은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이 생에 들어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나고 싶을까? 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심리를 연구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가진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부모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나만큼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지 않은 부모에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여유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아이들이 있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부모보다 적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잠재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도울 수 있고 적어도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리적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들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전생에서 받은 심한 심리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본질적인 인간성의 표현인 것으로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좀 더 깊은 이해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내 아이가 지금과 같은 모습인가? 이것은 여성들이 환생에 열려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왜 아이가 특정한 방식인지, 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특정한 심리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리학에 대한 현재의 이해와 함께 사회나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이 자녀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부모들을 비난할 것인지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로서 잘못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아이를 보면 심리적 상처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깊은 심리적 상처는 심리적 외상으로 이어진 심각한 육체적인 트라우마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이 부유한 나라에서 자라서 돈이 많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부모들과 함께 자란 이 아이를 보면 이런 트라우마에 노출되었던 이 사람의 어린 시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그대로 있고 잠재적으로 이 아이가 건설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직 환생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모성애와 어머니들에 의한 더 큰 인식이 이러한 보편적인 영적 관념의 많은 부분에 여성을 열려있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성모 마리아시여, 왜 내가 이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내가 예수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환생에 열려있을 때는 내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의 육체적 어머니로 육화했고 그 이후로 나는 상승하여 상승 마스터가 되었다는 생각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자, 본질적인 인간성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기본적인 인간성은 권리의 인식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는 어떤 일이 물리적으로 아이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말해왔지만 본질적 인간성은 기회, 사람의 기회, 아이의 기회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머니로서의 의식을 높일 때 여러분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런 기회를 개선할 수 있을까? 확실히 자녀들의 심리 치유를 도와줌으로써 자녀들의 기회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을까요? 어쩌면 어떤 종류의 아이를 가질 것인가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이 세상에는 나의 경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세부 사항에서 한 발짝 물러서면 다음과 같은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평소의 교리를 벗어나면 예수님은 비범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생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균보다 조금 더 인지력이 높은 어머니라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한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큰 잠재력을 가진 특별히 재능 있는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내가 한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물론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심리적 상처와 반동적인 패턴만을 치유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꺼이 작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심리학의 더 높은 잠재력을 향해 여러분의 심리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영적 여정을 걸어야 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자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평범한 여성이 예수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성에게도 예수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결심이 있는 여자여야만 했는데 그 결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어느 정도의 결심이었을까요? 글쎄요, 나는 내 심리가 너무 확고해서 예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어떤 문제도 갖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는 심리적으로 너무나 굳게 결심한 나머지 예수의 잠재력을 조정하는 데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잠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그 잠재력을 깨닫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를 낳기 전에 결정되어야만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과거의 생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생애에 그들의 심리에 작업해왔고 과거 생에서 어느 정도의 결심에 도달했는데 이 생애에는 특정한 잠재력, 더 높은 잠재력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것이 그들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 중 많은 수가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식적으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고 누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대답은 심리의 해결을 넘어서 의식을 높이고 영적인 길을 걷는 것이며 인간이 의식을 높이고 그에 따라 영적인 잠재력을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음 10년 안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있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또 다른 여성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일에 점차 나설 수 있는 여성들의 단계가 이렇습니다. 영적인 잠재력, 영적 성장의 잠재력의 이 실현에 이미 발을 내디딘 여러분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중에 일부는 상담, 코칭, 치료, 워크숍을 통해서 다른 여성들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잠재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어머니들이 전통적인 관점, 전통적인 신념, 전통적인 사고체계를 넘어 다음과 같은 관점을 바라보는 것에 더 열려있게 되는 이런 종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10년 이내에 여기서 할 수 있는 많고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와의 관계를 서로 개선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그들의 첫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즐겼으며 그 아이에게 온전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둘째 아이를 갖기를 고대해왔습니다. 이 두 아이들은 이제 서로에게 많은 즐거움이 될 것이고 함께 놀 수 있을 것이고 서로를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싸우고 경쟁심을 갖게 되기에 앞서 속담에서 말하듯이 세상 모르는 풋내기입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경쟁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 사이에서 아주 깊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환생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두 영혼이 전생에 심한 갈등을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비록 형제자매이고 그리고 같은 어머니로부터 온 같은 가족이므로 그들이 서로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생에서부터 서로를 싫어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맞게 됩니다. 아이들이 마침내 집을 떠날 때까지 이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의 심리를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들 사이에 카르마를 소비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생에서 가지고 온 이러한 패턴을 넘어서 성장하여 본질적으로 그들이 서로로부터 해방되어 독립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의 차이를 해소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들은 몇 번의 생애 동안 그들의 삶을 소비했을지도 모를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그런 아이들을 낳지 않기 위해 여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말하건대 여러분의 의식을 높이세요. 아니면 최소한 의식을 올려서 만약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여, 여러분은 여기서 내가 집단의식 속으로 투영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보고 모성애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세요. 이제 모성에 대한 더 높은 인식으로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자, 내가 이 이전 문장에서 말할 때 여러분은 모성애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성애는 나아이를 만나는 것 이상의 것이 있는데 이는 어머니의 자아감, 즉 어머니의 나를 의미합니다. 모성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성은 나보다, 나 자신보다 더 많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모성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인 임신을 하지 않았고 그것에 내던져졌고 그것의 강요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 빠져들게 되고 그들이 강요당했다고 느끼는 상황을 다루게 됩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욕구가 있어서 임신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을 것이며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아주 고정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모성이나 그녀 자신 분리된 자아, 외적인 성격을 만나는 것 이상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머니들이 종종 그들의 자녀에 대해 더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딸에 대해서 이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전통적으로 딸에 대한 기대가 아들에 대한 기대보다 높기 때문에 딸에게 더 적은 자유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딸로서 여러분의 삶이 틀에 갇혀 어머니, 심지어 여러분의 더 큰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문화에 대한 기대를 따라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들, 더 현대적인 나라들에서 여성들이 얻은 것은 단지 신체적 또는 경제적 자유만이 아니라 어머니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대로 삶을 살지 않을 더 많은 심리적인 자유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기대에서 간신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 또한 그들의 전통적인 기대를 줄여 이런 부유한 나라에 더 큰 자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시 중동 이슬람 국가들, 인도, 중국, 다른 많은 나라들, 심지어 한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일지라도 우리의 고려에 따르면 여러분은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들, 특히 그들의 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의 여성들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서양의 여성들이 이러한 다른 나라의 여성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것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본질적인 인간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 사회, 가족의 기대를 뛰어넘어 나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그 세대가 상상하고 마음속에 그릴 수 없었던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사회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내 사회를 받아들일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더 높은 인간성, 나의 본질적인 인간성, 더 높은 잠재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책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상황, 성장 과정, 그들이 겪은 일, 극복한 일에 대해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메신저의 부인은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여성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녀가 어떻게 이러한 금기사항들을 돌파했는지가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운전했고 감옥에 갇혔고 결국 그녀의 나라에서 떠나야 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겪은 단계를 묘사하고 있고 많은 다른 여성들이 이것에 대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지역의 많은 여성들은 그들이 살면서 겪은 일, 한계를 극복한 방법, 이 모든 것을 극복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일 필요도 없습니다. 블로그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TV 시리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위대한 정치적,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만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상황, 어떻게 다양한 한계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온 여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여성들에게 큰 영감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나요? 이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 여성의 역할, 여성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남성에게 아름답고 성적 매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선전용 기구 이상도 아닌 전통적인 여성 잡지들에 대한 대안이 더 있어야 합니다. 실제 여성들이 자신의 진정한 투쟁과 한계를 극복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계의 부유한 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들이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다른 여성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고 심지어 일부 가난한 나라에서도 여전히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에는 일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헐리우드 기득권층이 만들어낸 여성들에 관한 이 TV 시리즈들 중 일부를 본다면 여러분은 이 TV 시리즈들이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난한 나라들에서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나라들의 여성들이 TV에서 프로그램을 보는 데는 여전히 일정한 가치가 있으며 그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우리와 매우 다른 삶을 사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사실 그들은 물질적인 조건이 너무 풍부해서 그것에 대해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남자친구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충분한 성관계를 갖는지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지역의 여성들은 실제로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여성들이 특별히 세련되거나 지성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자기만족적인 것이 가능하다면 왜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야 하는가요? 이것은 대중문화일 수도 있고 특별히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다른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들의 실제 이야기를 공유하는데 이것은 할리우드처럼 미화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실제 이야기, 여러분의 진정한 투쟁을 공유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글쎄, 나는 내가 심각한 가난을 경험하지 않은 매우 특권적인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 혹은 방글라데시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은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이 어떤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극복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그럼 그들이 다를지라도 내가 직면하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랑하는 이여,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심리와 함께 일함으로써 여러분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여자가 어떻게 그녀의 심리를 연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이곳저곳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부정적인 시각, 즉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하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서 나와 마라의 데몬들로부터 아무도 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도전을 받았을 때 한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볼 것이다. 몇몇은 여러분에게서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자신을 그곳으로 내보내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인가요? 게다가 여러분은 자신을 그곳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우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여러분이 받는 피드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에 대하여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 여성 해방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개인으로서 이러한 돌파구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남성이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여성이 함께 모여 함께 일할 때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은 사실상 무한합니다.
남성은 더 외적인 것에 조건, 종교, 정치적 제휴, 인종적 제휴, 피부색, 이 모든 것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이 외적인 모든 것을 넘어 심장의 수준, 직관적인 수준에 서로 연결되고 따라서 모든 외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남성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이미 해냈고 많은 여성들이 해냈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훨씬 더 큰 규모로 지금까지 넘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기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저메인의 황금시대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 중 하나입니다. 확실히 남성들은 황금시대를 표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용적이고 매일의 지구상의 문제들에서는 여성들이 변화를 주도하거나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덴마크, 스웨덴, 미국, 남미, 아프리카 어디에 있든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요? 여러분은 여성으로서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요? 그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의문이자 도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기회로서 그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의 생활을 개선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가 없거나 아이들이 자란다면 다른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계의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투사하는 타락한 존재들의 또 다른 거짓말이며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구술문들 중 하나를 듣거나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은 희망차게 느끼고 마냥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음과 같은 반응이 온다는 것을 여러 번 알게 될 것입니다. 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누구니?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은 고타마 붓다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바꾼 적이 없지만 많은 작은 것들이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미래의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많은 상승 마스터 학생들이 이 큰 돌파구를 찾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금시대는 많은 작은 단계들을 가져올 것이고 많은 작은 변화들이 여기저기서 황금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500년 후에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황금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적어도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5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엄청난 발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지금으로부터 500년 후 여러분은 이 행성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황금시대가 완전히 그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하고 방송국이 되어준 여러분의 열려있음에 감사하며 나는 여러분을 어머니 마음에 사랑에 봉인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은 나의 아이들이고 나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고 이 구술문과 나의 다른 많은 구술문들은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고 더욱 충만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영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지구에 평화롭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과 가장 높은 영적인 잠재력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